국제학교가 뭐 현지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지 학교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버블 같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맵 멘토 윤세라입니다. 혹시 저희 저번 영상인 일부에서 넘어오셨다면 거기서는 뭐 국제학교가 어떤 곳인지, 어떤 교육과정을 밟는지,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이었던 저 윤세라가 어떻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2부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어떤 곳인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5에서 6년 정도 몸을 담고 있었던 국제학부는 좀 오래 다니긴 했죠. 되게 다이나믹하고 하는 만큼 돌아오는 학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해외에서 자라면서 제가 있었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존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만 있는 그 유명한 독봉에 좀 잘 취하게 됐던 그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국제학부는 진짜 이름에 잘 걸맞게 국제화에 좀 특화된 많은 전공들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뭐 국제개발협력, 국제법, 국제안보, 국제평화, 국제금융 뭐 이것저것 배우는데 앞에 그냥 국제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저희가 새내기일 때는 총 3가지의 과목을 전공 필수로 듣는데, 그게 세계화의 이해, 경제의 이해, 그리고 정치의 이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뭐 학생마다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전공 분야나 아니면 국제학 내에서도 자기가 세분화하고 싶은 부분에 근접하게 전공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이중전공이라는 제도 하에 학생들이 다른 전공에 지원을 해서 국제학부 전공과 같이 병행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진짜 저희 동기들도 뭐 후배, 선배 포함해서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경영학과를 이중 전공을 해서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기업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공부 열심히 해서 로스쿨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전공이랑 그렇듯이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뭐 외무고시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처럼 진짜 막 국제기구나 아니면 UN 산하기구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원 과정을 밟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국제학부에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되게 쉽게 뭐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 뭐 UN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흔히 말하는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길을 밟는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이 분야가 특히 되게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석사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제개발협력이랑 국제금융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전문성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처럼 대학원 과정을 밟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국제학부는 진짜 be who you wanna be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학부인 게, 진짜 와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은 거의 다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는 학부인 것 같아요. 다들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뭐 제2외국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국제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제일 크게는 그 국제학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진짜 실제 국제 무대에서 실무진으로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IMF, 월드뱅크 아니면 뭐 한국은행, 정말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있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희도 흡수하게 되는 좀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국제학부는 특히 이제 학교 내에 아니면 학부 내에 되게 다양한 정책센터나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학기 하기 전에 이제 휴학을 해서 UNDP, 그 UN 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에서 인턴을 하는 되게 소중한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심지어 이 UNDP 그 사무실이 저희 국제관 안에 있어서, 심지어 저희 과방 앞에 있어서 되게 정감 있고 낯익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저희 후배들이 막 과방에서 소리 지르면 저는 사무실에서 그걸 듣고 카톡으로 답장을 할 정도로 되게 근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국제학부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대학에서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많은 다양한 좀 학술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년 뭐 정부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논문 대회, 에세이 대회, 국제학술 대회, 모의 UN 대회, 모의 회의 대회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국제학부 학생들은 또는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진짜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진짜 이런 기회들을 너무 많이 접했고 또 여기에 참가하면서 좀 많은 전략이나 좀 공략이나 이런 것도 쌓으면서 나중에는 진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대외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외 활동들이 좀 궁극적으로 제 석사 과정이나 제 진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제학부의 제일 큰 단점은 그 국제학부라는 학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국제학부라는 곳에서도 되게 다양한 전공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때 막 친구들하고 막 왜 우리가 여기서 국제법 수업을 들어야 되며 왜 우리가 이 NGO 수업들을 들어야 되는지 막 이런 질문들 하면서 서로 막 현타와가지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특히 너무 많은 다양한 전공들을 접하다 보니까 되게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타도 진짜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1학기부터 조금씩 진로가 굳혀졌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이랑 이제 국제금융 쪽으로 제 진로를 좀 확실하게 잡아서 그 이후에는 이 분야랑 되게 근접한 전공들만 골라서 듣다 보니까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감이나 아니면 거기서 오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좀 돌이켜보면은 진짜 모든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에 하는 흔한 진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부 아니면 국제학 자체가 너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제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했을 때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전공들도 결국에는 되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UNDP에서 인턴을 할 때 진짜 쓸모없을 것 같았던 국제법이나 아니면 쓸모없을 것 같았던 이런 과목들이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되게 좋은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이 워낙 길었고 또 초중고 시절을 다 국제학교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귀국했을 때 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좀 진짜 아싸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국제학부의 최대 장점이 진짜 국제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좀 다채로운 좀 색깔이 많은 학부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공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처럼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처음에 막 한국어를 좀 버벅거리거나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국제학부는 진짜 제가 다니던 국제학교의 연장선 같았어요. 그리고 해외와 한국의 좀 적절한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국제학부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학부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제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학교가 뭐 현지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지 학교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버블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20대 초반에 막 들어왔을 때는 진짜 자연인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인격들을 되게 많이 잡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 보냈다면은 큰 실수이거나 아니면 좀 후회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블일지라도 여기서 내가 편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나일 수 있는 곳에서 나의 가치관과 인격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좀 단단히 굳히면 나중에 그 버블에서 나와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정말 내 진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국제학교에서 갓 졸업해서 갓 한국에 들어왔는데
비국제학부인 과에서 20살을 맞이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정말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가치관, 성격, 인격,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 없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에 갔기 때문에 진짜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좀 한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학부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국제학부 바뀐 제 사회생활에서는 한글을 연습하고 좀 한글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분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 동기들이 막 저한테 막 외국인인데 왜 한국인인 척 하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를 하면은 제가 해외에서 있었던 거를 모를 정도까지 좀 이제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학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정말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제 정세나 아니면 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많이 리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내 토론 활동을 했고,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갈 때 좀 이런 대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쌓아두었던 게 나중에 가서 국제학부 면접이랑 국제학부 에세이 준비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토론 대회 활동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 독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클럽이라든가 뭐 모의 이벤트라든가 되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나중을 위해서 계속 독서랑 읽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학부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많은 다양한 전공을 다루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미리 내가 진짜 국제학에서도 어떤 전공을 더 하고 싶은지, 어떤 좀 세분화된 분야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교내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은 그거를 나중에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할 때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있잖아요. 그 국제학부에 오면 좀 현타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뭘 공부하고 싶고 진짜 뭘 배우고 싶은지 미리 알아두시면 좀 이런 단점들은 훨씬 더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되게 클리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냥 학교 생활을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대학교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냥 고등학교 때 준비해두었던 SAT나 AP나 IB나 토플이나 뭐 SAT Subject Test나 교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한테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뒤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게 되게 국내 대학교 국제학부 입시에 적합하고 아주 좋은 학생으로 거듭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부에 걸쳐서 국제학교는 어떤 곳이고 또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는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좀 누가 저한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에게 얼마나 유용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유용하고 좀 들을만한 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석이 되어서 그 대학원으로 넘어갔지만 제 미래 후배님들께는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맵 멘토 윤세라였고,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